금강불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때려도 전혀 안 아파요. 그리고 단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타격을 강하게 해도 1도 속으로 파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무술은 내공과 예공이 있거든요. 안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밖에 나오는 힘이 이제 다 아는 얘기고 다 들은 얘기고 많이 사용했던 언어일 겁니다. 근데 외공으로 단련한 사람들은 이런 데 보면 막 뽕이 생겨 있고 막 주먹이 이만씨가 하고 막 그쵸? 이런 데 보면 막 거칠게 단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공으로 단련한 사람은 1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타격을 해도 타격한 사람이 져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른 거 한번 나오고. 나는 앞에 있는 여자를 부르는데 뒤에서 나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체중 몇 킬로? 65kg.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뭐 단련을 한다 하고 예를 들면 주먹으로 한번 펀치를 한번 쳐보세요. 아세요? 예. 세게. 괜찮아요. 쓰러지면 내가 책임질게. 다운되게. 다운돼? 알별. 아니 한 손으로 그냥 해놔요. 아니 더 세게 해. 격파하듯이 해야지. 팔급으로 돌리셔봐요. 팔급으로 돌리셔봐요. 팔급이 제일 세잖아요. 해봐요. 아니 그냥 해봐. 근데 뭐냐면 자 얘기를 한번 쳐봐요. 얘 짚고 있는 게 주먹으로 해봐요. 봐주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세요. 봐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세계 챔피언들 태권도마다 격파 왕들한테 만세하고 옆구리 맞아주고 명치급수 열중시하다고 맞아주고 어디를 맞아도 네가티브 0.1cm도 물러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격파 왕 중에 한 분은 치다가 자기 손이 꺾여버렸어요. 실제로. 최근에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국제대회 거기서 저한테 20분 시간을 주더라고요. 마이크 사용해야 할 거 썼는데 들고 쳤는데 자기가 나가버린 거죠. 주먹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냥 평범한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단련 흔적이 1도 없잖아요. 1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단련이 되느냐?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그 여러분들에게 내공의 실체를 좀 이제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무협지나 중국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타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멋진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걸로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이걸로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친구만 빼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첫 번째로 했는데 이건 외공이에요. 잠깐만요. 와, 근육 갚아 좋네요. 이거는 겉에만 아파요. 근데 이렇게 때려버리면 속으로 재며들어요. 어때 느낌이에요? 울립니다. 소개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주먹이 이긴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먹을 세게 쥐고 때리는 게 아플까요? 안 쥐고 때리는 게 아플까요? 세게 져야 예, 세게 지면은 외공이에요. 세게 지면 겉에만 아파요. 근데 안 쥐고 때리면 속으로 힘이 푹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이제 맷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도는 순간 외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내공으로 때리면 어떤 바가 되냐면 이렇게 치면 이게 뭐냐면 척추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이런 어때요 느낌이? 네, 안에가 울립니다. 안에가 울린데 뭐냐면 그러니까 내상을 입히느냐 치아 몇 개나 부러뜨리고 콧배나 부러뜨리냐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힘이 나와요. 내공은. 근데 그럼 내가 방금 세게 찬 게 아니잖아요. 세게 차듯이 그냥 툭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세게 차고 강하게 차고 막 멋있게 차고 필요가 없어요. 내공은 물의 성분이에요.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공의 세계를 오늘 좀 소개를 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네. 제가 퀴즈를 100개를 내면 어떤 태권도인이든 어떤 무술인이든 전부 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세냐 아니면 물러나면서 치는 게 세냐 그러면 가속을 붙인 게 무조건 세잖아요. 예. 근데 얘는 양이에요. 외공이에요. 물러나서 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그게 뭐냐면 내공과 외공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라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내공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늦게까지 강의안을 다 준비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 이 속에 어디 있을 텐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건 그래서 이제 또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라일체의 경지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물라일체. 네. 어디에 나왔죠 이게? 타짜. 오케이. 이게 영화를 하나 받았구나. 아이, 그럼 딴 사람 줘야지. 타짜. 오케이. 타짜.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임의로 우리 여성단원 가위바위보 하든지 않아서. 뭐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뭘 선물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선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상이 있거나 이전에 다치고 고생했던 사람이 있다 끝나고 내가 시간을 해서 카이로프라틱, 스포츠 마사지, 뭐 골프, 테이핑, 그 다음에 경락, 심지어 스킨케어나 이 모든 분야에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부상이 있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나서 좀 관리를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부상이 지금 이 중에도 많잖아요. 예. 태권도 한마당 내 5분에 막 나는 119씩 실려가고 그런 경기도 봤어. 태권도 한마당에서 막 잡아두니까 막 부러지고 막 갈비뼈 나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해를 안 당하고 아니면 상해를 입었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부상 있는 분? 그래. 손 내려보세요. 아까 이제 부상이 있으면 빨리 손 들었으면 하나 줬을 텐데. 이따 끝나고 날 빨리 다 나와요. 혹시 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물라일체가 이제 사물하고 나하고 일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타자에 나온 게 맞아요. 거기는 모라일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물라일체 경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 화투가 나고 내가 화투인,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에 끌어올린 팽경장, 그렇죠? 나는 그거 한 수백 번 봤어. 수백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입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입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요. 나밖에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나봤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술 자체가 경지에 이르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권도 자체가 경지에 있는 무술이어야지 모든 사람이 경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질문해 볼게요. 태권도가 진짜 경지에 가 있는 무술이다. 어떤 사람은 태권도는 과학이다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도 많이 쓰죠. 네. 태권도 과학이다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막기를 발로 차고 들어오는데 아래 막기를 올렸다가 내려 막아요. 그리고 몸통 지리기를 지르는데 뺐다가 막아요. 얼굴 지리기나 몽둥이로 내려 찍는데 장골름까지 내렸다가 올려서 막아요.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왠지 허점이 너무 많아 보인 것 같지 않으세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3인조 강도를 당했어요. 정글칼이잖아요. 정글칼하고 몽둥이 사자 잡는 몽둥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참나무도 10배 정도 강한데 인사했어요. 하이 그랬더니 몽둥이로 내리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근데 그때 제가 왼손에 핸드폰을 잡고 있었는데 하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더라고. 이쪽에서 몽둥이를 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태권도를 첫날 만날
연습을 해도 실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술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태권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태권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단을 따서 지금 태권도 9단을 한 3년 전에 땄는데 전 세계에서 9단을 제일 빨리 땄을 거예요. 과정으로 보면 한 번도 안 쉬고 40년 동안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여러분도 알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 1단 따가지고 대표 시험단 들어가고 선수 생활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운이 좋았는지 선생님들 잘 만나가지고 쭉 길은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품새 백과사전, 품새 교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품새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사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심사 볼 때 한 번도 긴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 있으니까. 근데 칼이 날라오고 몽둥이가 날라오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숙달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1도 안 나오는 걸 보면서 태권도는 좋은 운동이고 좋은 무술인데 태권도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응용하는 수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비난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니까 태권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진짜 이 미팅이 잡혀지기 전부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가 막 사모되는가 막 학교 때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져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할 걸로 믿어집니다. 그렇죠? 네.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할 걸로 믿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인조 광도를 만나고 거기 살아와서 이제 경찰하고 공주에서 잡아가지고 법원에까지 넘기고서 법원에가 재판까지 제가 해주고 왔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증인이 없으면 풀려나가고 1년 내로 다시 나와버린대. 그래가지고 법원에까지가 해주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강도냐면 3인조가 그 전에 미국인의 목을 치고 손가락 3개를 끊어본 사람이에요. 칼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 살아나왔으니까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랐나 보죠. 우리 제자는 스틱에 맞아갖고 이 뒤 후두부가 15cm 찢어졌어요. 한 방 맞고 그대로. 근데 저는 수없이 많이 맞고 다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멀쩡했냐 싶었더니 나는 내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진짜로 잘하려면 연습 백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몸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일부러 맞아줬잖아요. 진짜로 격파하듯이 때려도 저는 갈비뼈 안 나가요. 객기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갈비뼈를 어떻게 단련시킵니까? 이걸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단련시켜요? 그리고 우리 정강이 뼈 있잖아요. 이 경골이라는 이 뼈. 이 뼈가 콘크리트보다 56배가 강해요. 이 친구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타격이 먹을 텐데 저는 워낙에 내공으로 단련되어 있어갖고 어디를 때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멋지게 생긴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이 손날로 한번 내리쳐보세요. 손날로 그냥 안 다칠 정도 해봐요. 느낌이 어때요? 쇠파이프 신는 것 같은데. 네,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아픈 걸 참고 뭐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서 있어도 여러분들이 져요. 치면 공격을 하면 타격을 하면 무조건 져요. 멋진 좀 한번 나와보세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갖고 한 돌려차기로 20방 맞아줬어요. 내 손으로 짚고 있는데 차봐. 돌려차기로 여기를 차보라고. 네. 뭐 실수로 허리 차도 상관없어. 해봐요. 더 세게 차야지. 그 정도 차갖고 내가 충격을 받겠어요. 격파하듯이 그냥 때려야지.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차도 충격을 속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충격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공의 세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알게 됐는지 그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야마모토 무사시 혹시 알아요? 야마모토 무사시. 네. 네. 예. 예, 누구죠? 사무라이. 사무라이. 오케이. 사무라이인데 일본 최고의 관객인데 어떤 데는 67전 전승이라고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록에 보면 60전 이상 무패. 근데 이 사람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야마모토 무사시 명언을 쳐보면 나와요. 승리에는 우연은 없다. 천일의 훈련을 단이라 하고 만일의 훈련을 연이라고 한다. 이걸 숫자적으로 다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천일이면 3년에서 한 3개월이 부족해요. 그리고 만일이면 27년 3개월이에요. About 30년이야. 30년 동안 훈련했을 때 승리에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우연하게 최고의 건강이 된 게 아니고 30년 동안 단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야마모토 무사시보다 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제가 조금 허풍이나 좀 털고 가고 여기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경험이나 얘기하고 간다 그러면 이 국가대표 시범단 최고의 선수들 앞에서 시범단 앞에서 내가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마음에다 새겨주든지 몸에다 새겨주든지 아니면 머릿속에다 각인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내가 이제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알게 되면 사용법도 알게 되잖아요. 어디를 맞아도 아까 여러분들이 겨루기를 딱 한다 그러면 저쪽에 치고 들어오면 겁이 나니까 빠지잖아요. 받아치려고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도 빠지질 않고 서 있으면 답답해서 못해요. 왜? 나는 겁이 안 나니까. 맞아도 안 아프거든요. 지금 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태권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단 따면은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줘요. 자기 경험이라든지 뭐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 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저 차례가 들어왔어요. 나는 태권도를 너무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난 누구다고 얘기 안 하고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권도 엄청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를 만났더니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도 나이에 대해서 나 진짜 태권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국가대표 시범단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진로들이 불투명하니까 태권도를 떠나거나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태권도 1단부터 9단까지 다 가서 남들이 말하는 입신의 경지 혹은 뭐 통달의 도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권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련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소랭이가 그랬어요. 브루스 리라는 사람이 10,000가지 기술을 훈련한 사람보다 한 가지 기술을 10,000번 훈련한 사람이 더 두렵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무술의 권위자였던 이소랭이 두렵다고 한 사람은 기술을 하나를 10,000번 연습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두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나는 540도, 어떤 사람은 뭐 720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900도 이렇게 차는데 자기 역할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대표 시범단에 있을 때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모든 걸 내가 다 했어. 여러분들이 하는 고궁 쭈가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잡을 수 없으니까 폴대를 세우고 5m 60에 있는 사과를 쳤어. 사과를. 손관 찬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밟고 올라가서 책상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걸 뒤집은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못 잡으니까 용접을 하고 5m 60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사과를 달아놓고 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때 그렇게 한다는 건 완전 정신병자 아니면 못해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타임이 좋아도.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게 나를 망가뜨리더라고. 그냥 하나만 좀 잘해가지고 그냥 그 역할만 해주면 좋은데 나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키우고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자 그러면 태권도의 꽃이 뭐다? 여러분들 뭐 발차기의 꽃은 뭐 옆차기다 뭐 태권도 품새의 꽃은 뭐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되게 편안하게 그 다리 좀 쭉 펴도 돼요. 여러분들 다리 불편하니까 그냥 쭉 펴시고 이제 제일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의 강의 태도를 보려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가슴에 뜨거운 태권도에 대한 사랑이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품새에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선배들이 양손날 맞기가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제일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손날 맞기가. 그러면 양손날 맞기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대표수 생활도 하고 전방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철책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총만 세워놓고 이제 가서 근무만 서면 되니까 요즘같이 나라가 혼란할 때는 전방부대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밤새도록 근무를 서요. 그냥 온라이트 근무를 선 거지. 해 뜰 모레 들어갔다가 해 뜰 때 이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때 김일성 사망설 이런 거 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들어가고 영하 20도가 넘는데 저가 있는 데가 1049고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20도라 그러면 저기는 벌써 30도가 되는 거죠. 1도씩 올라가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참들은 대부분 활박 깔고 자고 그럼 나는 이제 경계를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밤새도록 뭘 연습을 했냐면 군대 생활 30개월 동안 양손날 맞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양손날 맞기만. 그랬더니 양손날 맞기가 뭔지를 알겠더라.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수천 번씩 양손날 맞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보면 이제 우리 단원 한번 나오세요. 좀 전에 혼자 연습을 하시더라고. 자, 양손날 맞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손이 와서 막았죠. 그리고 이 손은 보조를 해줬잖아요. 최대한 이쁘게 빠르게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요. 하나 둘. 예, 이거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따라 붙었잖아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날아 들어왔잖아요. 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박수.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하는 걸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은 이 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격파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날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애는 보조수지만 애는 살수예요. 애는 죽이는 수예요. 나하고 붙으면 애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한테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격파하는 것보다 더 강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면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력품새 같은 이 상황에서 정면의 수를 방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 중앙에 있는 수를 거의 못 건들고 지나와요. 그리고 우리 목표를 여기다 대놓고 이 손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역수로 풀어버리면 이발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발이 나가버리면 애는 방어수고 애는 어떻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수만 지금 했잖아요. 태극 사당 시작하면 이수만 했잖아요. 다 죽어있는 수야. 우리 아내가 무용학과 출신인데 무용이나 발레도 태권도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진짜 각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양손날 맞기 할 때 보조수가 살수예요. 얘가 죽이는 수란 말이에요. 이게 게임을 끝내는 수예요. 이게 비장의 무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수는 만약에 역수를 걸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애는 방어하려고 애는 공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역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버리면 태권도는 완전한 무술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무술이 돼요.
너무너무 강한 무술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얼떨결에 집합하기가 뭐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 사람은 끝나고 조용히 저한테 좀 찾아오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까 마지막에 할까 했는데 저도 태권도 사범 생활을 40년 넘게 했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장하자니. 그리고 도장도 오래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 그냥 도장을 하고 태권도 지도자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막일하고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막연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제가 봤더니 여기 계신 분이 음악 쪽에 박사님이세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유튜브로 700만 원 이상 한 달에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튜브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한 달에 40억. 한 달에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유튜브라는 이 황금어장, 이 블루오션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야. 전 세계 모든 무술을. 나는 여러분들 재능을 살게요. 내가 남승현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범단원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한테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상과 사진은 내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할게요. 아까 저런 사진들은 어떤 전문가도 저렇게 못 찍을걸요? 내가 태권도인이니까 저렇게 찍는 거고 또 하나 내가 사진 작가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순간 포착을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일주일에 4번 정도 5번 정도 찍히는 카메라인데 실제로 좋은 카메라는 일주일에 17번씩 켜버려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빗으면 이 정도 올라갈 때 0.1cm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켜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멋있는 동작, 예술과 같은 동작을 내가 다 남겨줄게요. 돈 10원도 안 받고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부는 하고 계시고 일부는 또 이렇게 남들이 찍어준 영상 속에서 유튜브에 등장을 하고 그렇지만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고 저 먼 훗날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시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재능을 갖고 꽃을 피우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일부러 선수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장님하고 상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겠다 그러면 단장님도 적극 후원을 하실 거예요. 한번 그냥 반응만 봅시다.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 만난 사모님. 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범당 나는 처음에 태권도 한마당 나왔을 때 내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게 잘생겨서 뭐 하겠냐 싶더라고. 저기 우리 여기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윤환? 하여튼 종신에 때가 많아요. 저기 나가서 막 한마당에서 딱 분잡분들 얼마나 진짜 멋있더라고. 장씨라 그런지. 우리 장씨들이 인물이 좋아요. 장동건, 장희빈 뭐 이렇게 다 좋아. 근데 나도 원래 좀 좋았는데 마누라한테 하도 이렇게 밥 주고 그러 맞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형태를 되었어요. 밖에서 힘 다 쓰고 밖에 안에들은 힘 못 쓴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인물도 좋고 다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재능을 썩혀 놓지 마시고. 장윤은? 예. 끝나고 좀 봐. 예. 오케이? 예. 진짜로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좀 도와주고 싶어요. 항상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오케이. 우리 여러분이 마스터장? 오케이. 끝나고 봐요. 자 그리고 우리 여성 단원 중에 한 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뭐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권도인데 진로가 좀 어떻게 해보지 불투명한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태권도 사범들 100명을 먹이 살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100명이 달렸다 생각하시고 그것도 에이스들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시장을 한번 장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너무나 의문점들이 많은 거야. 아까 몸통맞기 할 때 이렇게 빼서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세월에 지르고 들어오는데 이거 하냐 이거죠. 자, 내가 이제 태권도 동작이 여러분들 몇 동작인지 아는 사람, 내가 평생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밥 사줄게요. 권투는 잽, 스트레이트, 어퍼컷, 훅, 4동작이야. 태권도는 모두 몇 동작. 비스무리하게 맞았다고 할게요. 나는 여기 와서 국기원 원장님한테 질문했어. 원장님하고 최근에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무주 태권도원, 저기 세계 태권도 연맹, 나는 어른들 다 만나고 다녔어. 하려고 별걸 다 해본 거야. 그리고 이게 일여 품새만 내가 연구를 해놓은 거거든요. 24년 동안 일여 품새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기원이든 무주 태권도원이든 대한 태권도협회든 세계 태권도 연맹이든 내 기술을 원하든지 이론적인 학문적인 자료를 원하든지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하대요. impossible, 불가능하대. 그러나 나는 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고 그러냐고. 근데 시스템이 반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는 원장님하고 상관없는 거래. 최근에 미팅을 했지만 누구 비난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무 사랑한다고 태권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무술의 랭킹을 뺐는데요. 뭐 예를 들면 킥복싱, 권투, 막 레슬링, 유도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1, 2위에 태권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국물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짓수가 1위야. 주짓수가. 난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범 다니긴 하지만 시합의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후배 중에 곽태경이라고 있었죠. 용인대 교수. 그 친구하고 장대순이라고 95년도 세계선수권에 금메달 땄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실제로 호구를 입고 겨루기를 했어. 시범 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우리 호신술 비슷하게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권도 기술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태권도 시합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한번 바꿔보실래요? 유난히. 예. 오케이? 예. 저 친구는 눈빛 보니까 할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생긴 걸로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네. 아니, 난 시골이면 영화 배우 하지 왜 여기 있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니, 난 저 정도면 나는 영화 배우 하지 내 말이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공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은 내공만 기억하고 이제 집에 가시고 그냥 다 잊어버려도 내공만 갖고 가세요. 내공은 남들보다 빠르다. 남들보다 강하다. 퍼펙트하게 방어할 수 있다. 얻어맞아도 무조건 이긴다. 저 별명이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우리 아프리카에서 누가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뭐 하나 할때 카라데 한대, 가라데 한대요. 그래서 내 숙소로 오라 그랬더니 왔더라고. 그러면 나를 생식기하고 얼굴만 타격하지 말고 네 맘대로 타격하라고 그냥 다 대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가 19살쯤 됐는데 얼마나 아프리카 애들이 힘이 좋아요? 아무리 두드려 까도 가만히 서 있으니까 별명을 아이언맨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태권도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끝나기 전까지 그 비밀을 풀어 한번 헤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 좀 잘하는 사람 손 들어요. 수학. 자, 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유클리드. 골치 아파하는 가감성질만 벗어나면 기억이 안 나. 태권도 하느라고 품새하느라고 객파하느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산이 하나 있어. 큰 산이 있는데 이 선을 통과해서 이 꼭지점에서 일로 지나가는 수평하는 선은 하나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학설로 100%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클리드라요. 유클리드 기하학. 근데 헝가리의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다른 길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길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연구하자 그래고 만든 학문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이라고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태권도가 이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다, 그 다음에 제3의 수,
내가 제3의 수를 걸면 여러분들이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우리 사부님 대학생인가요?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 너무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라 이리 나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몸통 들기 싫을 때 스텝하고 손하고 같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몸통 들기 한번 질러보세요. 지나가면서. 네, 다시 시작. 한 발, 이 상태 한 발 나가면서 다시 시작. 한 번만. 네, 다시 시작. 자, 지금 손하고 바로 같이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그것만 보세요. 시작. 시작. 이게 한 3배는 늦게 떨어지죠. 그렇죠? 죽었다 깨라도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죽었다 깨도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수천 번,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가짜예요. 여러분들 가짜에 다 속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펀치력이 좋으니까 내가 복부에다 힘을 주고 이제 이게 펀치를 하나 맞아줄게요. 한번 쳐보세요. 자세 맞추고 시작. 최고. 시작. 자, 이제 이게 외공으로 맞은 거예요. 내가 복부에 힘을 줬어. 힘을 줬어. 자, 해봐 이제. 이게 내공으로 맞은 거예요. 나는 뭔만 했냐면 여기다 공기만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내공이 이게요. 외공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돼. 내공은 공기만 집어넣고 있으면 끝나버려. 어때 느낌이? 네, 다르죠. 다음에 좀 유튜브에 좀 출연하면 되지. 오케이? 네, 다르대. 우리 색깔 논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자 사모님들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와봐야 별로 인기가 없어. 이쁜 사부님들이 나와서 그냥 이거 한번 해버리면 벌써 한 100만 뷰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학금 많이 줄게. 나는 왜냐면 지금 전문 유튜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진, 영상의 최고 전문가들이 내 팀에 다 있어요. 심지어 음악 전문가까지 다 있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호흡만 집어넣고 아무 짓도 안 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부님 한번 도와줘. 내가 내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줄게. 이제 실제로 조선 최대의 힘으로 나를 잡고 있어봐.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뛰면은 떨어지면 안 돼. 더 세게 잡아. 이 친구가 잡고 있으면 내가 다음에 밥 한 끼 사게 전부 다 이 단원들 내가 따로 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못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커피 한 잔씩 사야 돼. 예? 네? 최대한 세게 잡아. 그 친구가 누군데? 아, 누가? 유난히. 아, 유난히 나오네. 우리 다 작전 다 짰어. 아, 유난이가 이리만 좋은 게 아니라 힘도 좋구나. 이 친구 의리도 있지? 아, 의리 있게 생겼잖아. 정보성이 하면 의리잖아. 의리. 잡아봐요. 세게 잡아.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너무 세게 잡았으니까 내가 막 완력으로 뛰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자, 잡아요. 시작. 와, 이거는 내가 다음에 한번 사야 되겠는데? 자, 내가 못 뛴 사람이니까 처음이야. 자, 한 번 더. 밥은 내가 사는구나 하고. 이거는 진짜 안 떴어요. 자, 들어가세요. 내가 다음에 밥 사다 볼게요. 자, 이거는 한번 잡아봐. 뒤에서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뛰어낸다면 호신술하면 어디 가서 돌리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꼭 세게 잡아. 더 세게 잡아. 그냥 날 떨어뜨리면 안 돼. 내가 지금 힘을 완전히 뺐잖아요. 자, 나와요. 힘을 빼면 2만 개라도 나를 못 잡아. 자, 그럼 목살을 잡아봐요. 이제 내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더 들어올리고. 자, 지금 아까는 잡고 있었는데 내가 힘을 빼버리니까 죽어도 못 잡죠.
그 뭐냐면 내공을 해버리면 제 3의 힘이 발동이 되거든요. 뒤에서 잡든지 앞에서 잡고 있든지 무조건 내가 이겨.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아까 잡을 때 일반들이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좀 한 볼 더 꼬아서 잡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한번 살게 진짜. 내가 졌으니까 남자답게 해야지. 뒤에 걸로 승부를 할 걸 그랬나 봐. 저번에 여기 와서 했는데 내 이런 잠바 있잖아요. 최근에 산 건데 했는데 여기 찢어져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안 떨어지네. 역시 대표팀이라 달라요. 방금 옷 찢어진 소리 들었지 내가. 이 비싼 옷인데. 자, 어쨌든 내가 졌고 여기 있는 사람 민원 카운트 해놔요. 30만 나갔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그렇죠? 지금 내가 한 느낌을 물어볼게요. 방금 이렇게 잡았던 뒤에서 잡았던 잡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죠? 뭐냐면 쐐기둥이 막 이 원통 나무 같은 것들이 팍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뭐냐면 나한테 있는 힘을 1도 없이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줘서 따낼 것 같은데 힘을 주면 절대 안 떨어지고 힘을 빼버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는 여러 가지 나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위에를 잡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밑에를 잡았으니까 내가 치고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나를 당황하게 만드네. 자 괜찮고요. 자 그러면 방금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이거 뭐 유식하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정해준 룰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수를 1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사범님이 했을 때 똑같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얘가 한참 늦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발이 무조건 먼저 가잖아. 자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사범님. 여러분들 금강품새 보면 얼굴 질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는 얘가 맞고 이쪽은 이쪽에 막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봐요. 질러보세요. 이렇게 막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말고 다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왔고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걸 완전 살수로 바꿔볼게요. 모든 수를 죽이는 수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한 방에 부러뜨리거나 상대방을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릴게요 내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러보세요. 자 이거는 외공이에요. 얘는 버리는 수야. 등 뒤에서 돌아오는 걸 어떤 놈이 막아? 브루스리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들어와 보세요. 얘는 이렇게 맞고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끝나버려. 다시 봐요.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산틀 맞기가 이 친구를 정면수, 여기는 끝내는 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면 손목으로 막잖아요. 모든 관절은 3절곤으로 돼 있어. 한 절, 두 절, 3절곤이잖아. 쌍절곤이 3절로 돼 있는데 이거는 힘을 10분의 1밖에 못 써. 여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산틀을 막기 이렇게 막았어.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얘네 심부름만 하고 이 2절곤을 써야 돼. 2절곤. 맞기 싫죠? 아니가 맞기 싫지. 좀 그렇죠? 이건 버틸만 한데 이게 들어오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심부름만 해주고 2절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 봐요. 하나. 이게 주수가 되고 이거는 공격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는 버리고 이걸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버린 거지. 완전 개판 5분 전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산틀 맞기 할 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 수는 놔두고 폼을 바꿔봐요. 여러분 와사바리 들어봤어요? 와사바리? 네. 모두 걸기. 자, 이 정도 딱 되고 있어 봐.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주먹 치고 들어와봐. 들어오면 내가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걸로 모두 걸기 쳐버리면 무조건 부러지거나 애는 몇 바퀴 굴러 떨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하나만 걸어볼게. 하나만 해봐요. 여기서 내가 스텝이 움직이면서 이력 품새에서 내가 스텝을 이 스텝으로 놓으면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역 스텝으로 주면 그냥 역 스텝으로 딱 주면 이게 들어가면서 이거 놓으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쓸 거 아무도 생각 못했죠? 미안. 내공이 내가 좀 내공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양손날 맞게 하면 이것만 갈 줄 알았는데 최초의 수가 스텝이에요. 스텝.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이발만 걸면 이런데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발 다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유도에 모두 걸기보다 훨씬 더 세. 이해됐죠? 네. 자, 어쨌든 요런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수 말고는 다른 건 어떤 것도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올 여백이 없어요. 자, 하나 얘기할게요. 해가 뜹니까? 해가 집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과학이 지구가 공전자전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해가 뜬다 진다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죽었다 깨면 못 바꿔요. 유클리드 기하 절대로 못 바꿔.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뜨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태권도 인생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무덤에 가기 전까지 양손남의 산틀을 맡기는 이건 이쪽 맞고 이건 이쪽 맞고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지고 치는데 이거는 얘는 공유입니까? 얘는? 이게 이거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는 필살기. 한 방이면 더 이상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정강이가 세타이프도 가는 사람은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 빼주고 할아버지도 나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 외에 수많은 수들이 있는데 그 외의 수를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예요. 자, 유나은 씨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애인이 있나? 네. 애인이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안 먹었네. 애인이 있으면. 자, 잡아봐요. 우리 일회품새에 보면 오주먹 있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거 갖고 어떤 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자, 이제 다 나봐요. 이 친구 진짜 악력이 좋네요. 자, 여기 손파 많이 잡은 것 같아. 나도 7년 동안 국가대표 시분날에 이것만 했거든. 잘 깨주는 거.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준비 동작 위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봐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또 끌고 갖다 밀어버리면 만약에 가슴, 턱, 얼굴 그리고 봐요. 자, 이 주먹은 이거야. 근데 요거 봐요. 느낌이 어때요? 해머로 씹는 것 같지? 그리고 만약에 이 주먹이 이렇게 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라들면요. 이거의 최소한 5배야 힘이. 이게 이런 정도 타격, 이런 정도 타격, 뭐 다른 걸로 타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요. 뭐냐? 이것이 엄청난 내공의 자세인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맞아보니까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툭 맞으면 겉에만 아픈 게 아니고 둥기로 맞은 것처럼 속에 빵 울려. 그게 뭐냐면 이 보주먹이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치고 올리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봐요. 잡으면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잡아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 틀면 그냥 꺾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호신술이 나오니까 거기서 내가 몇 시까지 적어놨거든요. 거기 뭐예요? 들어가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리 진짜 쭉 펴고 막 기대고 계세요. 이제 막 긴장도 풀리고 오니까 이제 땀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때쯤 되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태권도에 나는 원래 안티라면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면 고지못대로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순진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태권도가 완전히 그 좀 허구성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니까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허풍이 너무 세. 진짜로 말도 안 된 걸 갖고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양손날 맞게도 이쪽에서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뒤로 뺐다가 가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러고 갔다 막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엉망진창의 동작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뒤로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수를 완전수로 바꿔버리면 퍼펙트한 수가 돼요. 여러분 혹시 다우 이론이라고 알아요? 자, 무질서 속의 질서. 내가 사진작가인데 어느 날 봤더니 제일 사진 찍을 때 신경 쓰는 게 전선주 있는 데 있잖아요. 고압 이 철로 되어 있는 그 철탑.
이게 제일 나는 막 태양 같은 거 찍고 막 석양 같은 거 찍을 때 얘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봤더니 수많은 전기선 막 전화선 막 이런 여러 선들이 옮겨가는데 이 모든 선들이 질서 있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거미줄처럼 지 맘대로 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오 이론이 그런 데서 나온 건 아니고 원래 그 경제학 이런 데서 부동산 이런 데서 나온 이론인데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 질서가 보여버리면 여러분들은 태권도의 고수가 되어버린다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게 공격을 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뺐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치르고 들어온 손을 빼는 목적, 이 목적한 이 동작을 공격하기 위한 작용 반작용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쪽에 지르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이쪽으로 막고 그 다음에 때리는 것은 공격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맞기 할 때 보세요. 자 누가 한번 나와서 한번 차보세요. 나는 시합 나가서 뒤차기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뒤돌려차기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얼굴 발차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게임 나가가지고. 내가 방어의 달인이거든요. 자, 뒤차기 한번 차봐요. 점프의 뒤차기를 나를 타격을 해봐. 딱 여기다가 정확하게. 엉뚱하게 차지 말고. 자 해봐. 점프 살짝 한번 합을 맞춰봐. 시작. 차봐. 아니 더 세게 빵 차봐. 정타만 날리라고 막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직선으로 해봐. 시작. 아니 더 세게 차려니까 빵 차야지 재밌지. 시작. 시작. 야 약간 돌았잖아. 다시 해봐.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이거 밑으로 박혔죠. 시작. 다시 시작.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사람이 들어오는 발의 각도를 계산하고 막아버리잖아요. 다시 한 번만 봐요. 자, 해봐요. 여기서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해봐. 시작. 들어오는 걸 보고 때려버리잖아. 뭐예요? 보이는 사람. 내가 의도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걸 본 사람.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고마워요. 내가 일어날 때는 한 번씩 일어나죠. 네. 이거 30만 원짜리야. 네. 이게 내가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걸로 자연치유학 세계 최초 유일의 자연치유법을 개발해서 예술 명인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내가 태권도인 최초로 신지식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30만 원이면 잘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방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가위막기 있잖아. 가위막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가위막기를 공격형으로 바꿔버린 거야.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길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들어가면 얘를 갖다가 공격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공격수로 바꾼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수를 갖다가 역수로 걸어버린 거예요. 게임 끝났잖아요. 여러분 제 비품 목식이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지 한번 보여줄게요. 나와보세요. 내가 비판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바꿔갖고 태권도를 좀 바꿔주세요. 얼굴질이 질러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막았어. 내가 FM대로 방어를 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손이 길고 앞구비를 최대한 깊이 대도 애를 때리지 못해요. 죽었다 해도 못 때려. 몽둥이를 내려쳐봐요. 위에서. 하고 못 때려. 그러면 우리 제비품 목식이 죽은 수예요. 백날에도 죽은 수야. 근데 이걸 내려쳐봐요. 역수로 걸어보면 이 사람은 그냥 공격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이게 어디서 나온 수냐면 특공무술에서는 반대수를 써요. 태권도 이수를 쓰고. 그럼 내가 특공무술을 배웠느냐? 그런 거 없어요. 태권도 속에 수만 가지 호신술이 있어. 어마어마한 모든 무술 중에 최고의 호신술이 태권도 속에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위 밀기 할 줄 알아요? 해봐요. 자, 이제 여기 사범님이 최대한 이쁘게, 최대한 멋있게, 그 다음에 최대한 내공으로 바위 밀기를 하면 시작. 자, 시작. 자, 일단 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설악산 흔들바위 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됩니다. 안 밀리죠. 자, 태산 밀기 한번 해보세요. 태산 밀기. 태산 밀기. 그냥 자세로. 자, 이걸로 태산이 밀어지겠어요? 안 밀어지겠어요? 됩니다. 좀 미안합니다. 자, 예, 들어가 보세요. 이제 들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바위 밀기 하는데 바위 밀 수 있는 그 정도로 액션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정도 힘을 쓰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뭔가의 다른 수를 걸어버리면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밀기가 아니고 밀기를 치기로 바꿔보면 그때는 완전히 살인적일 수예요. 자, 이렇게 나오던 게 다시 한번 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이걸 바위 밀기가 아니고 바위 치기를 해볼게. 그러면 어떤 수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1번 어택, 2번 어택. 그러면 여기는 서 있기 힘들어요. 이게 얼굴에 이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위 밀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산 밀기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지 그 속에 아무 사상도 없고 아무 철학도 없고 아무 깊이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바꿀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여기 올 때 내가 단어를 하나 딱 써놓고 왔어. 사활. 생명 걸고 강의를 하는 거야. 처음에 왔을 때 좀 긴장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아니 강의안이 보니까 어디 있는지 안 사라졌네. 일단 들어가세요. 근데 없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어차피 내 머릿속에 다 들었는 거 뭐 정리하면 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해진 수 말고 거기서 수십 수가지까지 나와요. 여기 계신 여기 박사님인데 박사님이 아는 동료분이 와서 했는데 바둑에는 세 가지 수가 있대요. 하나는 떡수, 하나는 묘수, 하나는 신의 한수. 떡수는 거기다 놓으면 반드시 져요. 자살행위. 그 다음 묘수. 이거다 놓으면 좀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신의 한수. 여기다 놓으면 무조건 이겨요. 태권도가 무조건 이기는 신의 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내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럼 나는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러느냐. 근데 이게 품새만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이제 좀 정리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조금 질문도 좀 받고 이제 그런 걸 할 텐데 이려 품새가 보면 만자로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교의 절 마크로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다는 안 돼도 대부분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자, 이렇게 만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함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함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함정을 가지고 있냐면 불교에 이걸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불교 마크를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동작이 전부 다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도는 건 단 1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만할 때만 반대로 도는 거예요. 자, 1번. 그 다음 태극 일장에 일로 갔다 돌아서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180도 회전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90도 회전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쪽으로는 수가 만들어지고 반대쪽 수로는 안 되겠죠. 근데 나치 마크는 반대쪽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어디 마크는가 떠나가지고. 그래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만든 이름이 태권 루트라는 거, 태권 루트. 이게 뭐냐면, 막 그냥 공식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에 박영석 대장 이런 사람들이 그 안나푸르나 이제 정복하다가 내려 하산하다 죽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쪽에 영국 사람이 개발하고 이쪽에는 뭐 미국 사람이 개발하고 그랬는데 이쪽에 완전 난코스야. 지금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길은 있는데 아무도 못 가봤어. 길은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해. 길은 있는데 아무도 못 봐. 근데 코리안 루트, 한국 사람이 그 루트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태권도 속에 수많은 루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루트를 내가 태권 루트라 그래가지고 장길피가 길을 만든 거 태권도 속에서. 그러면 태극 1장 이제 한두 동작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력품새에 있는 동작만 가지고 이제 좀 풀어드려 볼게요. 왜냐면 제가 내공이라는 게 이력품새에서 터득을 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 1장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처음에 도장 들어가면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 주춤석에서 몸통질기 하면 이렇게 했죠. 이제 엇걸 얼굴 맞기. 지금은 뭐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엇걸 얼굴 맞기 해서 주춤석에 첫날 가면 배우는 동작이야. 근데 이력품새에 옆차기 차고 맨 마지막 동작이 엇걸 얼굴 맞기잖아요. 그래서 입문이 입신이다. 입문할 때 처음 배운 동작이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어느 날 입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어요. 진짜로. 네, 태권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보연구소에서
태권도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 근데 BMW 예를 들어서 뭐 200조, 벤츠 뭐 200조,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뭐 200조 이렇게 다 매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뽀로로 있죠. 뽀로로가 얼마로 나왔냐면 7,700억의 가치.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그 가치를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내가 볼 때는 1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김연아 씨가 피겨 땄을 때. 근데 태권도는 가치 환산 불가. 가치 환산을 불가하는데 우리나라 태권도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범님들은 그걸 너무 몰라. 관장만 되면 태권도 도장에 차 운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냥 수입만 계산하고 있어. 은행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8단 심사 볼 때 무주 태권도원의 활성 방안을 논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운영을 하거나 대기업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자가 난다. 그리고 거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 거기를 대한민국 관광 상품을 만들어라. 세계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로 가게끔 만들어라. 그럼 관광하고만 짜면 된다. 그리고 저기 그 중국의 소림산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한국의 대표 뭘로 가지고 이 태권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시범단이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BTS 공연하지 않아도 좋다. 저 사람 때문에 무주를 가고 싶다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한 사람 세워라.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김은용 우리 옛날 전 총재님을 상징화를 해야지만 태권도가 발전했는데 이때 동상 세웠잖아요. 좀 뭐 하지만 나는 대단한 일을 하시고 내가 그분한테 표창도 받고 좋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태권도계 무도계의 진짜 상징적인 인물이 돼서 국기원에 그 사람 보러 오게 만들고 무주 태권도원에 유난히 때문에 오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평상시 인간성이 안 좋았나? 아무도 호응 안 하네. 너무 애인을 빨리 만들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적당한 시기에 있는 것도 없는 척하고 그래야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선배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걸 건의했는데 내 논문을 본 사람이 없어. 내가 항의했거든요. 나 정도 되면은 난 심사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이 무주 태권도를 바꿔보자. 이게 뭐 태권도기를 바꿔보자 했는데 아무도 보질 않아요. 교수들한테 1인당 3개의 논문